처음 번지 수업을 하게 되면 50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서해부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준비한 루틴이 50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동작이 틀리면 어떡하지? 숫자만 세거나 동작도 헷갈리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50분 수업은요 5분, 10분 이렇게 쪼개서 준비하고 계획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고요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쪼개놓은 5분, 10분의 운동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시작 전에 꼭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하기도 쉽고요 회원님들도 이 동작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운동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0분 수업을요 실수 없이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 강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번짐 대표 김은경입니다. 여러분이 실수 없이 수업을 만들고 회원님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50분 수업 구성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50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랑 순서대로 직접 해보면서요 주의사항과 돌발 상황에 대한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운동실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회원님들 하네스를 잘 착용을 해드려야 돼요. 위에 코드도 높이에 맞춰서 잘 걸어드려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데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수업하는 내내 하네스 불편하고 코드 안 맞으면 수업 진행 자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회원님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뭐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회원들의 하네스를 잘 착용해주고 코드를 잘 걸어주는 것이 첫 번째 수업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분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 50분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파킹 피해놓고 그대로 운동실을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웜업을 해야 돼요. 워밍업을 대략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거예요. 말은 근력 운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 주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맞는 운동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20분 합니다. 그럼 25분이 지났죠? 그리고 초반 스트레칭을 해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금 경직되었을 몸을 좀 관절도 풀어주고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후에 나올 비트 번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좌우 운동을 합니다. 한 곡에 2동작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동작도 익히고 운동량도 올려갑니다. 이 좌우 운동하는데 대략 3분에서 4분 사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1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 번지를 해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구성해 놓은 거죠. 민첩성이라든지 동적 코어, 몸통의 안정화, 우리 번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번지의 다양한 스킬들을 배워나가는 것을 바로 2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략 15분 정도 하고요. 마지막 5분 동안은 정리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50분을 6가지 단계로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초보반이에요. 오늘 번지 처음 오신 분, 이제 일주일 된 반, 이런 반은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딱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대략 4분 정도의 웜업을 할 건데요. 음악에 맞춰서 굉장히 간단하게 움직이는 걸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걸어주고요. 살살 뛸 수도 있고요. 스쿼트, 런지, 옆구리를 늘리는 동작도 넣어줄 수 있고요. 어렵다고 한다면 스텝 런지 정도 넣어줍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틀려도 괜찮고요. 그저 본 운동이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삐아 기반의 웜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요. 계속 걸어요. 맞아. 스쿼트부터 시작해요. 저는 기본. 그렇죠. 자, 스쿼트부터 가볍게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간단하게 스쿼트 안가. 업. 런지 할게요. 그렇죠.
런지 한 4번 정도 해요. 동작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처음 와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정도에 됩니다. 틀려도 되고요. 옆구리가 됩니다. 옆구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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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하고. 자, 2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스쿼트 안 그대로 반복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옆구리 늘려주는 것 같아요. 쭉 천천히 늘려주고요. 반대쪽도 늘려줄 겁니다. 자, 반대쪽 늘려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스텝 런지. 이 동작을 할 때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괜찮아요. 틀려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손이 헷갈리면 그냥 손을 허리손하고 하셔도 돼요. 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틀려도 된다고. 왼발 이렇게 4번 하고 2번 더. 저는 처음 오신 분의 웜업을 이 정도 난이도로 해요. 푸시업도 넣지 않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난이도로 딱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4분에서 5분 정도 지나갈 거예요. 근력할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주마다 바꿔가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처음 온 사람, 일주일 되신 분, 이런 삐아 기반 초보의 근력 같은 경우는 이 코드와 하네스랑 친해지는데 목표가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이 앙카 포인트와 한 발짝 나간 SP 포인트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번지의 기본 자세 있잖아요. 프론트 리닝, 사이드 리닝,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자, 기본 이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삐아 기반 근력을 어떻게 하냐면요. 앙카 포인트 한 발짝 나와서 베이직 런지를 이렇게 할 거예요. 베이직 런지가 사실은 우리 기본 런지랑 다르게 코드 없으면 넘어질 런지잖아요. 이 자세를 대략 20개 정도 할 겁니다. 자세를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20개. 동작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베이직 스쿼트 20개 했으면요. 자, 그때 다시 한번 앉아. 아까 베이직 스쿼트 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콕 나와서 기우뚱하게 잡겠습니다. 이 프론트 리닝이 번지에서 첫 번째 기본 자세잖아요. 프론트 리닝 스쿼트. 프론트 리닝 스쿼트를 할 거예요. 자, 물론 기우뚱하고 엉덩이 빠지고 중심 잡기 어려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한 20개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으로는요, 사이드 리닝으로 바로 가요. 기본 우리가 번지에서 2번째 기본 자세잖아요. 사이드 리닝. 자세 잡고 다리 넓게 벌리시고,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가위를 똑 잘라버리면 되게 나동불알질 자세입니다. 기본 그런 자세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태 다리 벌리고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리닝, 사이드 킥을 할 거예요.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왼쪽 엉덩이가 이 자세를 버티고 오른다리 들으면서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셔라. 근데 처음에 하긴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왼다리 각도 이렇게 세워서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 합니다. 물론 반대쪽도 해야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20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 3가지를 한 다음에 살짝 심박수를 올려줄 거예요. 그 참에 점프를 하는 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트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서 발꿈치 들고 넘어질 듯 말 듯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거. 그렇죠. 아까 했던 프론트 니 스쿼트를 다시 한번 해요. 하고 이제 괜찮은 발꿈치 들고 이렇게 10개. 중심 잡히면 바닥에서 1cm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10개.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원님이 너무 잘한다, 1, 2주 넘어서 이 동작이 쉽게 된다라고 하시면 다리를 살짝 벌리는 것까지 할 거예요. 이 자세를 하는 이유는 심박수를 올리기 위한 이런 운동의 목적도 있지만요, 내가 점프를 할 때 도약하고 착지하는 그 기본 자세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 이 각도로 만들어야 무릎이나 발목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세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를 잘 만들어야 나중에 어려운 점프를 하고 복잡한 동작을 하더라도 부상이 없어요. 네 번째 동작에서는 심박수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짝 점프, 괜찮으면 벌리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10개씩 30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면 살짝 숨이 가쁘실 거예요. 그럼 플랭크로 내려갈 건데 처음에 그냥 내려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같이 내려가야 돼요. 같이 이제 잡아주고 바닥 짚고 하나씩 빼세요. 이렇게. 이 자세 처음 잡으면은 자세가 잘 안 잡혀져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주시고 이 자세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10카운트. 그리고 마시며 살짝 더 벗다가 다시 자세 잡으면서 10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다 그럼 이제 팔을 들기 시작합니다. 팔을 교차로 들면서 20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같이 듭니다.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도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푸시업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플랭크를 할 때 주의점이요. 원래 허리 디스크 있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디스크 판정까지는 안 받더라도 코어 근육군들이 워낙 약하고 복부가 강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는 20개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 5개를 넘어서면 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시고 스쿼트로 다시 호흡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를 내려갈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무섭거든요. 자, 같이 내려가야 돼요. 바닥 짚으세요. 발 빼세요. 손 잡으세요. 나머지 발도 빼세요. 그럼 무릎도 구부러니까 엉덩이 난리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자세에서 만약 버티는 것만 하셔도 돼요. 버티는 거, 버티고 복부 힘주고 복압 채우고 마시면서 엉덩이 살짝 들었다 내쉬면서 후. 버티는 거. 버티는 동작이 잘 된다. 그러면 다리를 드는 동작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로는 20개 정도 하시면 돼요. 반대편도 해야겠죠? 반대편은 엎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서 잡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개. 하고 올라올 때도 천천히 같이 올라와야 돼요. 손 잡으세요.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동작 할 일이 평소에 없다 보니까 내 몸에 이런 동작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살짝 심박수를 올릴 건데요. 자, 다리 넓게 벌리고 앉으세요 라고 해요. 앉았죠. 자, 그 상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을 살짝 기우뚱 잡고 다리를 모으세요. 자, 기우뚱 잡으세요. 아까 프론트닝이 됐다면 이 동작까지 되겠죠. 다시 앉으세요. 모으세요. 앉으세요. 모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10개. 그게 잘 되면 살짝 점프까지 이렇게 해서 10개 해서 20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런지 할 건데 왼다리 앞으로 오른다리 뒤로 직각으로 놓으시면 돼요. 지금 동작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런지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타겟 근육을 할 건데 이 자세에서 주의점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무릎이 좀 안 좋거나 무릎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다리를 좀 뻗어줍니다. 뒷다리를 좀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 세우고 앞쪽에서 했던 동작들이 대부분 20개 언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은 마지막 동작이니까 조금 우리 힘들게 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70개까지 갈 겁니다. 회원님들이 이 런지를 70개 하려면 정말 괴로워해요. 이거 하면서 막 여기를 막 거의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70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또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끝낼 거예요. 보통 저희가 근력 운동을 구성할 때 20분이면 12개에서 14개 정도 동작을 넣어요. 그런데 초보 삐아기반에서 동작을 그 정도 수를 넣고 진행을 빠르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초반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잡아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 스트레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는데 보통 한 2, 3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운동을 할 건데요. 초보반에선 좌운동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달이 넘어서고 2달에 가까워질 때 이 좌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분 휴식하면서 물도 마시고 잠시 다 내려놓고 휴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30분이 지났을 거예요.
그 다음 5번째가 이제 비트 번지인데요. 우리가 번지하면 많이 볼 수 있는 음악의 동작을 구성해 놓은 건데, 사실 저는 댄스스럽고 퍼포먼스 추구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성이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낯선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드와 하네스가 친해지는 것, 그리고 기본 동작 몇 가지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 번지는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걷는 거, 스쿼트, 런지 하고 여기선 플랭크도 넣을 수 있어요. 플랭크를 넣어도 되는데 내려가는 카운트, 올라가는 카운트까지 세야 돼요. 내려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것까지 카운트에 다 넣어서 부상 없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작 중에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넣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요, 아직은 이 번지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발을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많이 씁니다. 첫 곡에서 동작 기본으로 4가지를 알려드리면 돼요. 번지에서 가장 기본 동작 워킹 다운, 동작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워킹 다운. 두 번째로는 릴리즈, 이런 동작. 여기까지는 모양이 잘 만들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프에서는 텐션업과 스텝빅을 할 건데요. 텐션업도 크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발꿈치 드는 정도, 요렇게.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살짝 1cm 떨어지는 요 정도까지만 갑니다. 첫날에는요. 근데 그게 1주, 2주 가면서 요건 높이는 조금씩 올려갈 거예요. 그리고 스텝빅, 우리 아는 스텝빅 있잖아요. 이런 자세. 당연히 이거 안 되죠. 안 돼요.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음악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할 거야 라고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동작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오른발 갔다가 그저 발 바꿔 착지만 해도 잘한 겁니다 라고 꼭 용기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잘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삐약이 반에서 첫 음악을 요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걸어요. 계속 걸어요. 자세 잡고 할 준비 할게요. 스쿼트 4번. 2번 더. 런지. 푸시업. 올라올게요. 다시 반복. 자, 릴리즈 2번 반복할 거예요. 텐션업. 한 번 더. 런지, 여섯. 오케이. 사이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트 번지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많이 한 거고요. 첫날에서는 텐션업 조금 시도하다 끝날 거예요. 처음엔 동작 한 서너 개 하고 음악 맞추고요. 그리고 동작 한 한두 개만 더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음악 맞추고 또 한두 개 더 해서 처음부터 음악을 맞추고 이렇게 반복을 시켜주면서 이제 그 동작에 익숙하기도 하고 에너지 소비도 늘려가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45분이 끝났고요. 마지막 5분은 정리 운동을 하시면 돼요. 정리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막 지금 막 심박수가 올라와 있고 긴장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몸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0분 수업을 1분의 차질도 없이 정확하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삐아 기반 초보반 수업을 할 때 돌발 상황들이 당연히 발생을 해요. 물론 뭐 1년 됐다고 발생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초보반에서 발생할 법한 돌발 상황은 기본적으로 서외부 불편함이에요. 수업 전에 하네스를 좀 잘 채워드렸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소화될 거긴 해요. 하네스를 잘 채웠는데도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하네스를 수정할 게 아니라 위에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봐주셔야 돼요. 저거를 조절하면서 서외부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발 상황은 허리 아픔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도약이나 착지 같은 자세를 각도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부상은 없어요. 근데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원님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 내려가는 자세를 아직 하지 않아요. 몸통이 안정화되고 내 몸을 좀 잘 쓸 수 있는 동적 코어가 발달될 때까지는 내려가는 자세를 좀 덜 합니다. 플랭크 연습 한 2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 했는데 5개 아플 수도 있죠. 그럼 바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엎어져서 했던 모양을 몸통을 세운 상태에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삐아 기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격하게 하지 않았지만요. 대부분 회원님들은 굉장히 정신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정신없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정신없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운동 능력 중에 동적 코어와 민첩성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과 자세 전환을 함으로써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 그러다 보니 이 음악에서 자세 전환이라든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전환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는 게 매우 당연하시다라고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처음에 하네스 잘 채워드리고 코드 잘 걸고 하면은 그렇게 삐아 기반에서 돌발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은요, 나 번지 자격증 땄고 나 번지 강사인데 이 50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번지를 한 번도 안 해본 회원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명확한 답을 드렸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50분에서 정말 1분도 남지 않고 1분도 넘지 않고 딱 정확하게 50분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1개월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3개월 되신 분은 어떻게 할지, 6개월 정도 되면 어떤 동작을 넣어서 구성해야 되는지,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떻게 레벨업하고 어느 동작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오늘도 번지 지도자로서 고민이 많았을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